최근 나스닥이 10주 연속으로 폭락하는 걸 지켜보면서 시장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란 분쟁에, 인플레이션에, 최근에는 사모대출 이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시장에서 당장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탐욕 지수는 10,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주식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시장이 10주 중에 무려 9주를 하락하는 폭락장을 겪은 뒤에 딱 1년만 버텼을 때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평균 32.5%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불안한 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대신에 공포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 일기보다 혼란스럽고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유가는 폭등 중이고 인플레이션은 아직 방심할 수 없는 데다가 사모대출 이슈도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AI 기술주들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해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극단적 공포라는 공포탐욕 지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단계별로 구축해보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남긴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이 격언은 공포탐욕 지수를 이용한 투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훌륭한 격언이지만 이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막상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있으면 매수 버튼에 쉽게 손이 안 나가고 주식은 쳐다보기도 싫은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 초기 역사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특성은 맹수의 위협을 즉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포식자들의 등장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도망쳤던 조상들만이 살아남아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죠. 문제는 인류의 뇌가 수십만 년에 걸쳐 생존 본능을 깎고 다듬어온 것에 비해 주식시장이라는 고도의 시스템이 등장한 것은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뇌는 여전히 이 원시적인 본능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찍힌 계좌를 마주할 때 우리의 뇌는 이것을 당장 피해야 할 맹수로 착각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임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고 뭐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는 원초적인 도피 행동이 시장 전체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을 패닉셀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이런 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주식을 던지고 여기에 더해서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되도록 설정된 스탑로스 알고리즘 물량까지 더해져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와는 아예 무관하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극한의 비이성과 가격 왜곡이야말로 기업의 본질을 쫓는 우리 같은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던질 때 우리는 그 시장의 비이성을 자산의 할인율로 환산하여 매수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극단적인 공포 장세란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몇 번이고 반복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한 붕괴는 항상 큰 수익의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의 감정 상태를 수치화한 공포탐욕 지수를 활용합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0에서 100 사이의 직관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에 가까우면 공포를, 100에 가까우면 탐욕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공포탐욕 지수가 지금처럼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과거 주식시장은 어땠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난 15년간 누적된 주식시장의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포탐욕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2011년부터 2026년 초까지 약 15년간 약 4,000번의 거래일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공포탐욕 지수가 10 이하를 기록하는 날은 단 128일이었습니다. 전체 거래일의 약 3.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3.3%에 해당하는 시기들을 과거 사례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매크로적 큰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공포탐욕 지수가 10위까지 하락했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우려가 겹쳤을 때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공포탐욕 지수가 2에서 3까지 하락했습니다. 2022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2025년 관세 이슈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공포탐욕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에 도달하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기관의 스탑로스 물량, 반대 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 그리고 하락 베팅 물량까지 시장의 매도 압력이 일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공포탐욕 지수 10 이하의 구간은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 보유를 포기하고 매도하는 항복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매도 압력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했던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수익률 패턴이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일주일 이내의 초단기 성과를 보면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락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지수가 10% 이상 요동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포탐욕 지수 10 이하를 단기 트레이딩 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보유 기간을 늘리면 수익률 분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었기 때문에 시장을 압박하던 요인이 조금만 완화되어도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매수세로 전환하는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20에서 30%씩 상승하는 패턴이 자주 관찰됩니다. 보유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을 때 통계적 우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14년간의 데이터에서 공포탐욕 지수가 0에서 10 사이일 때 주식을 매수한 뒤 1년 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는 전체 표본 중 3번에 불과했습니다. 나아가 보유 기간을 3년으로 늘렸을 때는 공포탐욕 지수 10 미만뿐만 아니라 30 미만의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의 승률은 100%, 평균 수익률은 60%였습니다. 관측된 모든 사례에서 긍정적인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지수가 중립적일 때 매수한 경우보다 누적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저는 현재의 극단적 공포 구간이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확률적 우위가 높은 투자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선 일주일 단기 투자 결과에서 확인했듯 극단적 공포 구간의 단기 변동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한 번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저의 투자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의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보며 이성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공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포탐욕 지수를 이용해 3단계로 나누어 투자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포탐욕 지수 10의 포착입니다. 앞서 확인했듯 투자 기회는 10 이하의 한 자릿수의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마진콜이 터져나오며 시장 전체가 빠르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보조지표로 일간 RSI가 25 미만으로 내려가는 보조지표까지 같이 확인한다면 더 좋은 가격에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지수가 10에 RSI가 바닥이고 그리고 통계적인 3년 기대 수익률이 60%라고 해서 당장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극단적 공포는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이지 오늘이 무조건 최저점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가 10인 상태에서도 시장은 길게는 1년 이상 지하 1층 아래에 지하 2층, 3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모든 언론들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사태 때 공포지수는 0에 가까운 수치까지 수렴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공포지수는 최저 2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공포로 증시가 빠르게 빠졌던 2018년 12월 폭락장에서도 지수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26년 현재의 시장은 이란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유가 충격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며 시장의 공포지수는 이제 막 10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확증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 바닥을 다졌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의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기관의 스탑 헌팅입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갖춘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매매 설정을 아주 악랄하고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저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힘든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스닥 100 ETF QQQ를 보면 주가가 2025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200일선을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삼고 이 선이 깨지면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해 스탑로스 주문을 걸어둡니다. 기관들은 이 앞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초단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의도적으로 대량 매도 물량을 던져 주가를 200일선 아래로 살짝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 개인들의 스탑로스 물량이 쏟아지고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기관들과 스마트머니는 좋은 주식들을 할인된 가격에 여유롭게 확보합니다. 놀랍겠지만 이는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개인에서 거대 자본으로 자본이 흡수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최악의 CPI 발표로 나스닥이 개장 직후 마이너스 3% 넘게 폭락하며 전저점을 깼던 날을 복기해보면 계속된 하락에 공포에 질린 개인들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기관과 스마트머니는 그 물량을 바닥에서 모두 걷어갔고 지수는 오히려 장중에 반등하며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같이 시장이 항복하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이렇게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항복의 순간 시장의 거래량은 평소의 몇 배로 폭발합니다. 차트상 주가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RSI 같은 모멘텀 지표는 오히려 상승하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며 갑자기 큰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것이 바로 기관과 스마트머니가 물량을 매집했다는 2단계 확증 신호입니다. 1단계로 공포를 확인하고 2단계로 세력의 매집을 확인했다면 마지막 3단계는 가치 함정을 피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숨겨진 보석은 아닐 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하고 있거나 현재 금리 환경에서 부채 상환 압박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스마트머니가 아니라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보면 파산 위기에 처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나 워싱턴 뮤추얼의 주가가 고점 대비 90% 폭락하자 너무 싸담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결국 상장 폐지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극단적 공포장에서도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막대한 현금 창출력을 뽐내던 애플이나 아마존을 할인된 가격에 주워 담은 투자자들은 이후 10년 동안 수십 배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잉여 현금 흐름을 탄탄하게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펀더멘털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가치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공부해 두신다면 분명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진짜 보석을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시장의 바닥, 그 하락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워렌 버핏도, 드러켄 밀러도, 심지어는 AI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신만이 아는 영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의 정확한 바닥을 맞출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투자의 진짜 수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현재 현금 흐름과 투자금 규모에 맞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 시장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는 공포탐욕 지수 10이라는 숫자는 계좌를 덮어두고 주식시장에서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 회피 본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성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3단계 전략을 통해 여러분만의 안전마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